예,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최소 200만 명이 사면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과 일부 기업인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면을 포함한 전국 현안,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이제 김연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명단을 확정했는데 그 사이 많은 고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뭐 대선 공약도 그렇고요. 여러 번 이 사면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8.15 광복절을 맞아서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뀐 취지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네. 사면이라는 거는 뭐 그 법 위에서 예. 그 대통령의 그 통치 행위를 그 극대화하는 우리 사회 갈등, 네. 화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리는 그런 조치죠. 이 왕조 시대 때도 있었고 예. 선진국의 그 정치 시스템이 있는 그런 그 조치인데 예. 지금 뭐 그 정치는 배제가 됐고 기업인들을 사면을 줘가지고 경제 좀 살려보자는 취지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이거 처음이 관심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예. 어쨌든 뭐 많은 국민들이 그 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예. 좋은 취지로 일단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사면권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뭐 지금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는데 더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이왕 사면할 거면 더 많이 좀 해주지, 혜택을 좀 많이 주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집권 3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대의 초반 중반을 여기 넘나들고 있는데 예. 이걸 국정 하반기를 끌고 나가는 민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여당이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당의 협조에다가 동시에 거기에 어떤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서 청와대가 뭐 얼마 전에 노동개혁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도 이렇게 쭉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국정 동력의 어떤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 한 가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청와대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또는 국민의 사기 진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메르스 이후에 급격히 막빠진 민심을 회복시키려는 의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메르스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기가 저해됐던 지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가져오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원래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왕정 시대의 왕이 하던 사면의 고난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제는 해도 왕의 고난을 좀 갖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면권이라는 걸 미국 대통령이 이제 가져온 거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제 갖고 오게 된 건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사면권은 제한이 되어야지 맞죠. 헌법 위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모처럼 하는 사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사기가 실제로 진작될지 또 청와대가 생각한 그런 집권 3년 차의 플랜처럼 어떤 목표처럼 그런 것들이 좀 동기유발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 그러니까 명단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치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박희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이제 열려가지고 가결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사실은 이제 비리위로 연루돼서 뭐 수감되고 있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 배제 문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청와대도 특사하기 전에 뭐 여론조사라는 건 다 해가지고 정치인은 안 되겠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에 대한 그 혐오증이 거세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미리 이제 정치인들은 탈락이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도 벌써 국회에서는 박희춘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국회의원들 판단하면은 정말 그 앞으로 정치인 혐오증은 크게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일찍 배제가 됐고 기업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그 역대 사례를 보면 뭐 우리나라 그 재벌 총수들 치고 그 감방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건희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특사를 해서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SK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도 벌써 그 전과자들입니다. 다 한 번의 특사를 받았고 김승현 회장은 두 번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기업에서 지금 그 고용 창출을 많이 하겠다고 또 다짐을 하는 걸 봐서는 또 대학 입구에서 또 특사를 다 같이 해주면 어떤가 이런. 자, 정 교수님. 특별사면 내용이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다 해서 한 221만 7,10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이었다. 이 절제된 말에 저는 관심을 갖고 싶고요. 정치는 일단 제외됐고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해서 경제인 14명이 이번에 혜택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특사 사면을 가급적 자제하겠다. 정치 논리,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거 뭐 자꾸 그 잘못해가지고 역대 정권에서 뭐 있었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성완종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특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 시끄럽고 뒤집어지고 한 상황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은 미리 이제 배제를 시켰고 기업인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김승현 회장은 한 2차례 더 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한 200만 명 뭐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사회 화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입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말이죠. 행정제재 특별 감면도 이제는 슬슬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범죄, 뭐 범칙금 같은 걸 그 쉽게 생각하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스티커 함부로 버렸다고 하거든요. 항상 뭐 어떤 특사가 있으면 또 혜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취지를 감안하면 앞으로 이제 특사 제도는 점점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역대 앞으로 있을 정부들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어차피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경제인의 어떤 사면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을 이제 가졌었는데 14명이 됐습니다. 자,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효과가 좀 미비하다. 이 14명 사면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인 정치인을 다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걸 특권층으로 가는 느낌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어떤 의미로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예 더 풀어서 정말 경제 활성화가 생각하는 지향이다 방향이다. 물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 10위권에 있는 그 기업들 중에 5군데가 SK, 한화, 뭐 CJ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오너들이 다 지금 이제 이 사면 복권과 관련돼 있는들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이제 지적되고 있고 또 2008년에 5대 그룹 중에 3대 그룹을 사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민 경제는 2.7%더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경제인 사면이 경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오히려 특권을 특권층에게 주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께서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정치인처럼 단호하게 좀 더 했었으면 오히려 그냥 원칙이 뭐구나. 경제인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일반 대중 221만 명에 해당되는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끌고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명확한 어떤 지점들이 보였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태원 회장은 또 됐고 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리가 있습니다. 2번의 사면이 됐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본인의 대선 공약을 좀 지키는 차원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으면 좀 더 민심을 끌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계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특히 하나그룹은 서운할 것 같은데요. 김승현 회장이 최근에 SK와 함께 그 고용 이번 그 신규 채용을 뭐 대폭 들겠다고 해가지고 특히 그 대학 졸업자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룹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고 제가 봐도 이제 김승현 회장이 뭐 사고를 많이 쳤지만 속된 말로 그동안에 그 반성하는 모습에서 경제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겠다. 또 그 아들이 그 승마를 해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기여도도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같이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뭐 기준을 그 정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믿고 싶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이렇게 무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총수들 그 죄진 사람들 자꾸 풀어주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최근에 또 롯데그룹 사태가 또 이 문제랑 맞물려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게 사면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좀 선을 긋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문제가 다도 시끄러우니까 재벌 총수들 또 이제 뭐 재벌 총수들에 대한 뭐 이렇게 특혜 여론은 별로 좋지 않았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도 또 그래서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상습 운전자 있잖아요. 배제됐어요. 이건 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한 거고 사실 아까 그 말씀 이 법무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명확한 기준 이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이번 사면의 핵심 포인트는 이 명확한 기준이 국민들의 공감대와 법적 정서가 어떻게 맞느냐거든요.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운전자를 배제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에 문란했던 사람들 배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또 오히려 저는 누가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더 많이 하면 국민들의 공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면의 취지가 국민화합, 경제 활성화, 국민 사기 진작이라고 하니까 그 취지에 맞게 사면이 좀 이루어졌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시죠.
역대 그 정부마다 항상 이런 취지로 이제 사면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 그 사면들 기억나세요? 뭐 올림픽을 위해서 또 해야 되겠다. 뭐 조중훈 회장 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 어떤 합리화보다는 우리 사회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는다라는 그 사면 특사가 우리 성완종 사건에서 보듯이 행사되지 않는 그런 선진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10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미뤄졌죠.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그 외교 갈등 정말 사다리 그 외줄 타는 이런 심정인데 교묘하게 이제 10월로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뭐 지난번에 못 간 그 미국 방문에 대해서 뭐 저는 적절하게 잘 그 시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최근에 또 중국하고 무슨 전승절에 뭐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다음 달 초 전승 행사가 있죠. 미국 가서 그 직접 만나서 역시 그 대화를 해야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잘 풀릴 것 같아서 잘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네, 저는 뭐 두 가지 포인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전승절에 참석을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4개월 만이거든요. 6월 16일 날 가려고 했던 걸 10월 16일 날 가는데요. 두 번째는 10월 16일 날이 참 저는 좀 오히려 전 지난번에 연기할 때도 적절한 타이밍에 메르스 전국에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또 가는 게 좋은 거 또 다른 이유는 10월 10일 날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럴 때 대부분 북한이 북핵 실험을 했었고 과거의 경험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건재하다, 성군 정치가 건재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16일 날이면 그것도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참 정부가 이런 데서 잘 어떤 소위 현명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이제 큰 틀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또 외교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좀 이런 자주적인 모습은 좀 저는 좀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승절 참석도 좀 빨리 차라리 과시화해서 중국과 우리가 함께 가고 또 미국과도 함께 간다는 것들을 잘 설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뢰 도발이 있었고요. 또 아베 신조 총리 담화 발표 내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15 광복절 경축사 박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관심인데 강한 좀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할 때 가장 큰 그 행사가 광복절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뭐 우리 뭐 7.4 공동성명이라든가 다 이런 광복절을 전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광복절 그 어떤 메시지 당기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일본과의 문제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쪽에 좋은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메시지 좀 띄웠으면 좋을 것 같고 북한 문제가 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DMZ에서의 그 피습 사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잘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봐도 그 군 지휘관들의 그 원점 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 전승절 기념식 참석에 관해서도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요. 그 한국 전쟁 때 그 중공군이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국 정부하고 명쾌한 어떤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혜를 좀 잘 발휘해가지고 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8.15 경축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좀 제대로 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믿음직한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DMZ 사건이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대일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굳건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공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강홍식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